눈앞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내 내면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인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분노 폭발적인 사람에게 침착한 대화는 개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란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란 얘기고 또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서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폭발 직전의 분노를 어떻게 진정시키고 표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노는 심리학자 폴 에크먼이 제시한 인간의 6가지 기본 감정 중 하나인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분노를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생존에 대한 위협이나 또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감정과 달리 사람들은 분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분노감에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화나는 마음을 참고 참다 보면 폭발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참다가 욱하는 마음에 상대에게 화를 마구 쏟아내고 나면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급발진하듯이 화를 내는 건 아무래도 그 전에 이미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란 말이겠죠.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건드린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게 작고 사소한 자극이어도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받은 불편감을 안에 담아두고 살다가 그나마 안전한 사람, 가족이나 자녀 같은 그런 친밀한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발 직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폭발하기 직전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4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나는 감정을 일단 알아차려라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는 이게 몸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얼굴이 붉어지고 몸의 근육이 긴장이 되는데 특히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합니다.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또 심장 박동이 증가하면서 혈압도 올라가는데요. 이는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 신체와 감정을 잘 살펴서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화를 유발시킨 공간에서 벗어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구실을 대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열을 식히고 오는 게 좋은데요. 공간이 바뀌면 그 화를 유발시킨 자극에서 벗어났다는 느낌도 들고 이제 압력밥솥에 김이 빠지는 것처럼 감정이 한풀 가라앉는 효과도 있습니다. 화가 치민 상태로는 내 감정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또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심박이 증가하고 근육도 긴장을 하고 동공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체가 전투태세에 돌입하게 되면 반사 반응이 일어나듯이 화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먼저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두고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온다고 해도 나를 화나게 한 상황이나 상대는 그대로일 텐데요. 나갔다 와서 진정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1, 2단계는 분노의 폭발을 막는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그 후에는 세 번째, 내면에 초점 맞추기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화가 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러니까 문제지 이렇게 쉽게 평가하고 자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스스로한테 지금은 충분히 화가 날 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쌓였으면 내가 일어나 이렇게 자신을 공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에 자극받아서 화가 났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눈앞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내 내면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인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분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상대에 대한 이 미운 감정, 원망 때문에 화를 만드는 내 내적 과정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내가 서운하고 화난 이유를 남들이 알아서 이제 헤아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나친 원망을 걷어내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화라는 단단하고 경직된 그 열매를 쪼개보시라는 건데요. 그 껍질 안에는 화보다 본질적인 정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자녀가 게임하는 걸 보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이제 학부모가 계셨는데요. 이제 정해진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제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아이의 핸드폰을 막 이제 집어 던지셨던 분이셨어요. 아이가 너무 한심하고 나랑 약속을 어긴 게 화가 났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는 이제 엄마가 존중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무시받은 느낌, 또 아이의 성적에 대한 그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초점을 타인에 대한 원망에서 내 안으로
이동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를 향해 부풀려진 원망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을 하고 또 알맞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해와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화난 이유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화하라입니다. 사실 분노 폭발적인 사람에게 침착한 대화는 개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란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고 또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나는 뭐 때문에 화가 났어라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일단 적어보시고 그걸 천천히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전 그 중학생의 부모님이라면 약속을 어기고 게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는 거죠. 평소에 감정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라면 소리를 지르고 무언가를 집어던지지 않아도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평가,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분노는 누구나 겪는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어린애가 화가 난다고 뭘 집어던지거나 막 방문을 걷어차거나 하면 부모님께 되게 크게 혼이 나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교육이나 훈육도 필요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분노와 적개심에 대해서 아, 네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좀 해주고 또 인정받는 경험도 훈육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감정을 수용하고 이걸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저도 최근에 친한 동생과 가벼운 언쟁이 있었는데요. 제 감정이 고조가 되려는 순간에 그 친구가 아, 형 화났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옳고 그름을 따지려던 제 경직된 마음이 좀 풀리는 거 느꼈습니다. 아마 그 말이 저한테는 화날 만도 하다 이렇게 제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가 화날 만하다는 공감의 말이 분노를 다루는 마법의 문장이었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